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취임 후 첫 시도지사 간담회였습니다. 분위기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들어가실까요? 은그름 하신 분들도 많은데 특히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님과 또 최문순 강원지사님은 해외 방문 일정을 축소해서 급하게 귀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 공약은 아니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이었는데 시도지사 협의회로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총리를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통령께서 사랑꾼님이 있으시구나 하는 느낌을 그것도 박수 한번. 네, 그야말로 화기애애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네. 근데 전국 상황은 어저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이후에 급냉했는데 분위기가 영 딴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제 뒤에 보이는 이 장면도 매우 즐거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도지사들 면면을 보면 사실 한국당 소속도 있고요. 바른정당 소속들도 있는데 오늘 행사 자체가 사실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행사였거든요. 지방 분권을 하겠다,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까지 만들겠다,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도지사들 여야 떠나서 이제 지방 분권 현실이 오는가, 지방세 국세가 조정이 되는가 기대감에 부풀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우리 이 시도지사 협의회 출신인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발탁해 주신 그 해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었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상황과 달리 전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냉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냐를 두고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당정청이 똘똘 뭉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양새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현장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87번째 수요 집회가 열린 일본 대사관 앞. 집회 참가 학생들이 모여들고 위안부 피해자 기로녹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집회 현장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개월 만에 수요 집회를 찾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추미애 대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 배지를 가슴에 새로 달고 멀찍이 앉아있는 길할머니에게도 눈인사를 건넵니다. 또 직접 두 손을 맞잡고는 일본과의 위안부 재협상도 약속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반드시 재협상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인사청문회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경화를 외무부 장관으로!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역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위한 적극적인 여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우리 국민들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 대표의 이런 장외 여론전이 강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직접 보고 온 강병규 기자. 네.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회사 근처라서 가볍게 다녀왔는데요. 일단 추미애 대표는 물론이고 추미애 대표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상당히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제 역상 다시 해준다고 했어요. 그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자가 아닌 또 여자라서 더 새로워요. 외무부 장관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그분이 외무부 장관이 되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힘을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추미애 대표는 기론옥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기론옥 할머니로부터 직접 미니 소녀상을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정의기억재단의 설립과 그 이후에 기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다는 건 감사의 의미였는데요. 일단 이 행사가 끝날 때쯤 추미애 대표와 이 정대협 관계자들 같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제가 보기엔 저 자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한 여론전 형상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론전인 것 같고 어제 밤늦게 좀 발표가 났었는데 백악관에서 먼저 발표가 됐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29, 30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외교부 장관 없이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여론전을 바탕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할까요? 예, 강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강행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에 이어서 이제는 추미애 당대표까지 나서서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임명 강행을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것뿐이지 강행 아닌 거 두고 고민을 하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섰고 날짜를 두고 언제 임명을 할지 날짜를 두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언제를 잡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여러 가지 전략을 두고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이현수 기자, 근데 어저께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습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그러면서요.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북은 급냉을 했는데 어제 그 임명을 강행하고 임명장을 주는 자리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과정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줄 테니 소신껏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그 낡은 가방이 있었죠. 그 낡은 가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유, 가방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이거 사실은 이 가방은 6년밖에 안 된 거고요. 학생이 올린 그 가방은 사실은 6년 전에 찢어져서 새로 산 가방입니다. 자, 청문회 내내 저 김상조 후보자가 들고 다녔던 낡은 가방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6년이나 됐는데도 새로 샀다고 하는 검소한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한데, 근데 어저께 임명식장에서 후보자에게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임명장을 주고 부인도 그냥 서 있는 모습이 그동안 모습이었는데 꽃다발 증정식도 있었다면서요? 네, 원래 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때 보면 사실 부인도 함께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임명장 주는 장소에는 김상조 위원장의 부인이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청문회 기간 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리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정숙 여사가 따로 꽃다발을 보내는 것으로 이런 약간 센스 있는 조치를 취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김정숙 후보자 또 외부 활동이 있었다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오늘은 국제 도서전에 가서 사실상 대통령 그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한 셈이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고 이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네, 딱딱한 인사청문 정국부터 저희가 김정숙 영부인의 행보까지 짚어봤는데요.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